하루 종일 TV를 보거나 무료한 시간을 보내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나? 우리 세대의 대부분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은퇴 후에는 더 자유롭고 여유로운 삶을 기대했지만 막상 현실은 다르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줄어들고 하루는 길어졌지만 의미는 줄어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오늘부터 조금씩 변화를 시도해보라. 작은 실천이 쌓여 삶이 달라질 것이다. 지금부터 아름답고 의미 있는 노년을 보내기 위한 6가지 방법을 이야기하겠다. 첫째, 현재를 만끽하며 자연스러운 노화 수용. 내가 왕년엔 어땠는데 혹시 이런 말을 자주 하고 있지는 않은가? 과거의 이야기는 처음엔 듣는 이들에게 흥미로울 수 있지만 반복되면 주변 사람들에게서 흥미를 잃게 만든다. 과거를 돌아보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현재를 가리는 순간 삶의 재미는 사라진다. 그렇다. 우리에게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태도가 필요하다. 서울에 사는 김 씨는 30년간 은행원으로 일했다. 은퇴 후 자식들에게 종종 말했다. 내가 이만큼 벌어다 줘서 너희들 집도 마련하고 공부도 시켰지. 처음엔 자식들이 고마워했지만 점점 대화는 줄어들었다. 과거의 이야기가 계속되면서 김 씨는 현재의 삶에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자식들이 솔직히 말했다. 아버지, 이제는 새로운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아버지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그날 밤 김 씨는 생각했다. 지금 내가 즐길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는 다음 날 가까운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그날따라 꽃이 유난히 예뻐 보였고 김 씨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그날 저녁 그는 가족들에게 말했다. 오늘 이 꽃이 너무 예뻐서 찍어봤다. 너희도 한번 가봐라. 그 작은 변화는 가족들과의 새로운 대화로 이어졌다. 그는 이후로도 매일 작은 목표를 정하며 하루를 새롭게 채웠다. 오늘 하루 내가 즐길 일을 찾아보자라는 이 간단한 결심이 삶을 바꾼다. 작은 산책, 좋아하는 음악 듣기, 공원에서 꽃 사진 찍기처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라. 현재를 사는 태도는 오늘의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든다. 자신에게 물어보라. 오늘 내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은 무엇인가? 둘째, 취미 생활과 배움. 내가 이제 와서 뭘 배우겠나?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잘못된 생각이다. 나이는 배움의 장애물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취미를 가질 최적의 시기다. 취미는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니다. 이는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무기력과 외로움을 이겨내는 중요한 도구다. 한 가지 취미를 가지는 것만으로도 삶의 색깔이 달라질 수 있다. 경기도에 사는 박 씨는 은퇴 후 한동안 TV만 보며 시간을 보냈다. 처음엔 이렇게 쉬는 게 꿈 같았지. 그런데 몇 달이 지나니까 지루하기 그지없더라고. 내가 이러려고 은퇴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던 중 딸의 권유로 동네 주민센터에서 탁구를 배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공을 라켓에 맞추기도 어려웠지만 점차 실력이 늘었다. 몇 주 후 그는 옆 동네 탁구 동호회에 가입해 주 2회 정기적으로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다. 다음은 박 씨의 말이다. 탁구공 하나로 이렇게 내 생활이 달라질 줄 몰랐어. 사람들과 웃고 경쟁하다 보니 몸도 마음도 가벼워졌지. 요즘은 시합도 나가고
모임 뒤엔 맛있는 음식도 함께 먹으니 하루하루가 재미있네. 이렇게 박 씨는 탁구를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건강도 되찾았다. 그는 말했다. 탁구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왜 그렇게 무료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삶이 정체되더라고. 취미는 단순히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꾼다. 이러한 취미는 무언가 거창할 필요가 전혀 없다. 취미를 선택할 때는 다음의 세 가지만 기억하라. 먼저, 작게 시작하라. 큰 돈을 들이거나 거창한 취미를 시작할 필요는 없다. 근처 공원 산책, 텃밭 가꾸기, 간단한 요리 배우기처럼 부담 없는 활동부터 시작하라. 예를 들어, 동네 주민센터의 무료 강좌는 저렴하면서도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다. 그 다음으로 내가 즐거운 것을 찾아라. 남들이 좋다고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진짜 관심 있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을 선택하라. 좋아하는 음악이 있다면 악기 연주를 배우고, 자연을 좋아한다면 텃밭 가꾸기를 시작해보라. 마지막으로 배움의 과정이 있는 취미를 선택하라.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활동보다 배움과 도전이 있는 취미를 선택하라. 배우는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삶의 활력을 더해준다. 평생 교사로 일했던 전주의 이 선생님은 은퇴 후 우연히 도시 텃밭 가꾸기를 시작했다. 그는 작은 화분에 상추 몇 포기를 심었다. 물을 주고 싹이 나오는 것을 보며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다. 그는 말한다.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화분을 보러 가. 오늘은 얼마나 자랐나 확인하면서 흙을 만지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 그는 키운 채소를 이웃들과 나누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다. 내가 키운 채소로 가족들과 식사도 하고 이웃과도 더 가까워졌어. 작은 시도였지만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졌는지 몰라라고 말하며 그가 밝게 웃던 모습이 떠오른다. 이렇게 작은 취미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다. 가꾸공 하나, 화분 하나, 카메라 하나로도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무엇이든 작게 시작하라. 취미와 배움은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여는 열쇠가 된다. 셋째, 작은 꿈과 목표 설정. 많은 이들이 말한다. 이제 은퇴했는데 무슨 목표를 세우겠어? 하루하루가 그냥 흘러가네. 하지만 기억하라. 작은 목표는 노년의 일상을 풍요롭게 만든다. 거창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다.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보라. 경기도 하남에 거주하는 이 씨는 은퇴 후 아침마다 오늘은 뭐 하지? 라는 생각에 머물렀다. 그러다 친구의 제안으로 하루 한 장 사진 찍기를 목표로 삼았다. 그는 처음엔 집 앞 나무나 길가의 풍경을 찍었다. 그러다 점점 새로운 장소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는 말한다. 처음엔 사소한 일이었지만 사진을 찍으려다 보니 매일 무엇을 해야 할지 기대가 생겼지. 찍은 사진을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그날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대화도 자연스레 늘어났어. 이런 식으로 작은 목표는 삶의 에너지가 된다. 적당한 목표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런 것은 어떨까? 매일 산책 20분 하기, 한 달에 책 한 권 읽기, 주일에 새로운 요리 도전하기. 이런 소박한 목표들이 쌓이면 어느새 더 큰 성취로 이어진다. 목표를 세울 때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한다. 건강해지겠다는 막연한 계획 대신
매일 저녁 집 앞 공원에서 20분 걸어야지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라. 작은 목표는 자신을 위해 하루를 살아가게 만든다. 매일을 조금씩 채워가는 성취감을 누려보라. 넷째, 사회적 유대감 형성. 누구랑 이야기할 사람조차 없다는 고립감은 모년의 가장 큰 적이다. 그러나 사람들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다시 만들어갈 수 있다. 중요한 건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다. 경기도에 사는 이 씨는 은퇴 후 점점 고립감을 느꼈다. 친구들에게 연락하기도 어색했고, 자녀들에게는 바쁜데 방해할까 바라는 생각에 전화를 꺼렸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랜만이다. 우리 한번 만나자. 그렇게 만들어진 모임은 지금은 매달 정기적으로 만나는 동창회로 자리 잡았다. 이 씨는 말한다. 처음엔 내가 전화하는 게 민망했지만 친구들은 정말 반가워했어. 우리가 왜 이렇게 오래 연락을 안 했을까 싶더라고.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하라. 가족들과의 대화가 줄었다면 먼저 대화의 문을 열어보라. 자녀 세대의 관심사를 묻거나 손자들에게 궁금한 것을 이야기해보라. 한 어머니는 손자와의 대화를 위해 그의 게임 취미에 관심을 보였다. 이 게임은 어떻게 하는 거야? 할머니도 알려줘. 손자는 게임을 설명하며 즐거워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어났다. 혼자만의 세계에 갇히지 말라. 동네 모임, 경로당, 주민센터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려 보라. 가벼운 요가 모임, 탁구 교실, 독서 모임 등은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좋은 기회가 된다. 관계는 노력 없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한 걸음만 내디디면 그 노력은 분명히 보답으로 돌아온다. 다섯째, 현실적인 경제 관리. 노년의 경제 관리는 단순히 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돈을 가치 있게 쓰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젊은 시절에는 소비가 자유로웠지만 이제는 돈을 어떻게 쓸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필요와 욕구를 구분하라. 서울의 박 씨는 은퇴 후 친구들의 권유로 고가의 골프 클럽을 구매했다. 하지만 몇 번 사용하지 않고 창고에 방치했다. 그때는 친구들 때문에 샀는데 지금 생각하면 꼭 필요한 소비는 아니었어. 그는 이후 자신의 소비를 점검하며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하기 시작했다. 대신 그는 자녀들과의 여행에 돈을 쓰기로 했다. 물건 대신 경험에 투자하니까 훨씬 만족감이 컸지. 또한 작은 경제 활동도 삶의 활력을 가져온다. 평생 바느질을 좋아했던 한 주부는 은퇴 후 파우치를 만들어 온라인에서 판매하기 시작했다. 내 손으로 돈을 번다는 게 새삼 뿌듯하더라고. 작은 수입이라도 나를 위한 의미 있는 소비를 할 수 있었지. 노년의 경제 관리는 소비를 현명하게 줄이고 자신에게 의미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다. 여섯째, 몸과 마음의 균형 유지. 몸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밝아지고, 마음이 평안하면 몸도 튼튼해진다. 노년을 풍요롭게 보내려면 이 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므로 꾸준히 움직여라. 운동 부족은 근력 감소와 관절 약화로 이어진다. 경기도에 사는 최 씨는 은퇴 후 무릎 통증이 심해졌다. 처음에는 약에만 의존했지만 병원의 권유로 걷기 운동을 시작했다. 처음엔 한 바퀴도 못 돌고 쉬었지. 그런데 한 달 지나니까 훨씬 덜 아프더라고. 걸을수록 몸이 가벼워졌어. 이때 걷기, 스트레칭,
요가처럼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부터 시작하라. 매일 20, 30분씩 꾸준히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낮아지고 근력이 유지된다. 그리고 가급적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라. 노년에는 소화 능력이 떨어지고 과식은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김치, 나물, 잡곡밥 같은 한식을 기본으로 식단을 짜라. 처음엔 싱거워서 적응이 안 될 수 있지만 한 달 뒤엔 몸이 훨씬 좋아진 것을 직접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몸과 마음의 건강은 노년을 빛나게 한다.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작은 실천이 당신의 삶을 바꾼다. 오늘 가벼운 산책을 하고 감사한 일을 떠올리며 하루를 마무리해보라. 그 작은 노력들이 쌓여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노년을 만들어줄 것이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진짜 삶의 시작이다. 삶은 나이에 따라 멈추지 않는다. 젊은 날의 꿈과 열정이 멀어졌다 느껴질 때 바로 그 순간이 진정한 자신을 찾아 나설 기회다. 노년은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다. 당신에게는 아직도 이루지 못한 작은 꿈, 놓치고 있던 즐거움, 새롭게 시작할 배움이 있다. 오늘을 살아가며 삶의 이야기를 채워나가라. 과거의 무게에 눌리지 말고 내일의 불확실성에 움츠리지 말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다시 물어보라. 나는 무엇을 위해 이 하루를 살고 있는가? 작은 목표를 세우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연결되며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라. 하루하루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 삶은 어느새 빛나게 될 것이다. 늙어가는 것이 아니다. 깊어지고 성숙해가는 것이다. 이제 당신이 그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 바로 당신의 오늘이다. 지금 당장 첫 발을 내디뎌라. 남은 삶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누릴 준비를 하라.